국회에 지금 윤석열 탄핵 청원이 100만 건이 넘었다 지금 얘기 나오는데 탄핵 반대 청원도 또 올라왔대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간에 좀 약간 개싸움 비슷한 그 양상일 수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면은 또 우리도 또 가만히 있을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라왔죠. 7월 4일 이게 날 올라왔어요. 이게 대통령 탄핵 반대 맞불 청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들 좀 얼마나 새를 보여줄 수 있을지. 청원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아무 말 대잔치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진짜 황당한 청원도 많았어요. 청와대 진짜. 청원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진짜 이렇게 하면 탄핵이 국민 스포츠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있잖아요. 문재인 탄핵 청원 아직 못 이겼어요. 문재인 탄핵 청원은 지금 140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대놓고 말을 못 하거든요. 100만 해가지고 의미는 두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야 문재인은 140만 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분이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저 100만 저것도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시민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거 뭐 URL 같은 거 서로 많이 옮겨주시고 단톡방에 옮기고 하면 그거 뭐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국회 입법청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청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뭐 안진걸이나 뭐 저 청원 올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청와대 청원은 그때 아무나 올릴 수 있었지만 입법청원은 그 신분이 인정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약간 인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100만 넘긴 건 되게 크다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 허점이 어저께 뉴델리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저 입법 청원이 신분 확인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신분 확인만 하면은 청원을 올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100만 명 넘긴 게 과연 순수하게 100만 명을 넘겼을까? 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반대 맞불 청원 있잖아요. 100만 안 나와도 저는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거는 또 다른 형태로 동원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무고죄로 처벌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법 만들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지금 탄핵 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은 게 드러났어요. 왜 지난번에 검사 탄핵 같은 경우가 10년도 더 지난 일을 갖다 끌어서 탄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입법이 필요하다. 옛날 일을 언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공직자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협박할래? 이거는 이 시한을 두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 뭐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무고죄, 택도 없는 탄핵에 대한 무고죄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할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일일 1청원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표가 흩어지니까. 하지만 계속 청원 아젠다를 발굴을 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저는 보수 시민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입법, 그래도 좀 좋은 입법 청원으로. 우리도 국회의원 탄핵하자.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 이제 또 이 입법 청원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보수에서 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보수에서는 야 큰일 났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게 100만 명이 넘었대. 지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거기에 동원된 이게 핸드폰 인증으로 외국인들까지 다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실제에 그게 정말 어느 정도의 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렇지만 이 숫자를 갖고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겠다 하는 이제 마음이 있을 텐데 이걸 누가 그럼 최초로 청원을 밀어붙였냐? 전과 오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과 오범에 최근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6범이야? 전과 6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할게요. 권오혁 촛불행동 대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촛불행동 아시죠? 7월 3일 날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왜?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00만 돌파 보고한다. 라고 하면서 100만 촛불로 윤석열을 탄핵하자라고 해서 지금 앞에 그 국회 단상에서 연설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권오혁 촛불행동 대표입니다. 발상이 되게 그 어떻게 보면은
신박한 게 보통 저렇게 앞에 나서면 기자들이 저 사람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네. 찾아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뭐 전과 오범 이렇게 드러날 거 걱정 안 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떳떳한 일입니다. 훈장인가요? 훈장감입니다. 아니 정가 사범도 저 그것도 당대표하고 맞다. 뭐 하는데 뭐. 그건 그러네. 저 옆에 네.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 옆에 길을 열어준 게 바로 네. 왼쪽에 김준혁 예. 국회의원, 그러네요. 민주당. 그 옆에 한민수인가요? 그 사회당 또 국회의원. 이렇게 그 된 사람들인데 네. 저 국회의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저게 지금 국회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 있고 대한민국 국회라고 저렇게 달고 나가는데요. 그렇죠. 저 사람들 저거 한 거를 어디서 보도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북한 조선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이 네. 보도를 했습니다. 노동신문. 전날 저 행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으니까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운동이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청원자 수가 10만 명, 그리고 26일에 20만 명, 27일 30만 명을 하더니 6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기세라면 100만을 넘어 500만,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노동신문이 저걸 좋겠네요. 보고 있는 거예요. 언론 타서. 네. 그러니까 노동신문 보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그거를 노동신문이 깨알같이 보고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 네. 사람들 저 보세요. 1000만 청원, 100만 촛불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했잖아요. 그 1000만 청원을 하라고 질의형 내리는 게 노동신문이에요. 아마 이제 뭐 국가보안법 같은 거 네. 수사를 하면은 네. 요새는 이제 사실 아주 옛날에 뭐 통진당 같은 경우에 모여가지고 무슨 뭐 가스 전기 수도 시설을 파괴하는 네, 근데 맞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론전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아마도 예. 상당히 북한에서 그럼요. 유념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원래 공산주의 국가들이 러시아 그렇죠, 중국 그렇죠, 북한 그렇죠. 그 이를테면 자기네의 적성국에 침투해서 여론 조작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들의 전술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촛불행동 공동대표 저 사람은 자기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네. 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북한의 네. 저 사회주의 조국에서 바라보기에는 기특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지난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문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현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확정된다면 이 사람 6범됩니다. 기존에는 국보법 위반 2건을 포함해가지고 전과 5범입니다. 왜? 이 사람은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용산구 서울시 의회 의원 후보로 나왔거든요. 용산구요? 예, 용산으로 나왔습니다.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그 맞습니다. 건인가요? 민중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예. 정가를 기록하게 돼 있죠. 정가를 예, 제출해야 예. 되는 거기에 정가 5범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전문 시위꾼에다가 네. 종북 인사입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정확하게. 사실 종북 이게 인사. 보면은 집시법 정과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폭력 네. 정과들도 많은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문은 진짜 요새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정과가 있다는 것은 아마 판결문 좀 봐야겠지만은 네, 네. 이게 좀 굉장히 어떤 북한에 대해서 네, 네, 네. 뭐 치중하거나 이런 상당히 그런 행동을 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그래서 저 높아요. 사람이 어떤 국내 종북 세력에서 상당히 족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북 사범이라고 한다면은 옛날 대진연이나 이런 것처럼 네, 친북 네, 네. 활동을 하고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은 국내 현실 정치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러네요. 대통령 탄핵을 하고 있잖아요. 네. 탄핵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 김준혁이라는 네. 수원 국회의원이 저 사람하고 촛불행동하고 연계해가지고 저 촛불행동 세력을 국내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도록 예. 끌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여기 있거든요. 뭐 판결문 내용이 일부 나왔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2011년인데 예. 네.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을 하고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이적 표현물을 반포 소지했다. 그렇게 네. 법원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념화 된 거네요. 예, 저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올 때 국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뭘 말이 안 돼.
아유, 지금 세상이 지금 비정상들이 지금 난장을 지키고 있는 세상인데. 아니 도대체 민주당 네.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도록 네. 계속 저렇게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러게 저 사람들한테 말인데. 뭘 비치고 있게요? 아니 그런데 저는 저 사람들한테 뭘 빚졌나? 저는 특히 김준혁 씨는 혹시 빚을 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네? 들어가는 사진을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이랑 저희가 사진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김준혁 씨 있던 거기는 네. 번호 그 사진 일단 한번 보시죠. 예. 그 사진 먼저 저 촛불행동. 촛불행동. 예. 지금 수원 오산 촛불행동이잖아요. 네, 네. 지금 옆에 네. 윤미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윤미향이 국회의원일 때 네. 국회에서 네. 김정은의 뭐 통일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은 뭔가 해서 맞습니다. 온갖 종북 세력들 다 불러 모아서 국회에서 토론회 열었던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미향이 나갔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예. 북한이 무력 통일을 하기로 결심하면 우리도 그에 따라야 한다. 아 이런 맞아, 그 결론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남한 통일을 없애버리니까 자기 네. 지침에서 네. 어떻게 하냐 이거였는데 네. 윤미향이 일단 나갔는데 윤미향 뒤를 저는 김준혁이 이어받은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런데 저 딱 지역이 수원, 오산, 화성이잖아요. 예, 예. 김준혁이 어디서 당선됐습니까? 수원정인가 병인가? 그렇죠. 수원정이죠. 예, 수원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원정에서 벌어졌던 사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원은 지금 예.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보십시오. 왼쪽에는 이수정, 낙선 저렇게 저희가 수원정 지역이 있겠군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수정 대 김준혁 이렇게 붙었었잖아요. 예, 그때 예. 이수정 낙선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상어 저 모양의 고무를 이렇게 쓰고 나와갖고 저 인형이라고 그럽니까? 인형. 뭡니까? 저걸 저- 쓰고 나와갖고 계속 이수정 낙선을 저 외치고 다녔었거든요. 예, 낙선 예. 운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른쪽 동영상은 뭔지 아십니까? 저 오른쪽 동영상은 선거운동을 수원- 한 건가요? 아니요. 수원 지법 앞에서 이화영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이제 이화영을 풀어내거라. 이화영을 석방하라. 지금 저런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저 왼쪽은 수원정이고 네. 혹시 수원지방법원도 수원정 지역인가? 수원 정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번화한 곳이 수원정이 엄청 번화한 병인가 걸 알고 정인가 있거든요. 예 고기로 알고 있거든요. 근처네요. 네, 예. 네. 근데 저 동영상 한번 확대를 해서 사진을 보시면요. 저 상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저 왼쪽에 있는 상어가 네.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데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수원의 촛불 행동 집단들이에요. 그럼 지금 수원의 촛불행동이 네. 이화영 대북송금 네. 재판 가지고서 맨날 이제 시위하고 이화영 있는 거예요. 석방해라. 신진우 뭐 물러나라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신진우 판사를 공격하는 집회를 촛불행동이 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공격한대요. 그런데 저기 쓰였던 예. 저 싸구려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싸구려 예. 상어. 저 상어가 과거에 이수정 지난 총선에서 이수정 낙선 운동을 벌이던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가 제 눈에는 비슷한 걸로 보이거든요.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 저도 거의 같은 똑같은 그죠? 거. 그러면은 지금 네. 저 아까 촛불행동이 네. 지금 촛불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해가지고 네. 김준혁 의원이랑 같이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 때도 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럼 선거 때도 그러면은 김준혁의 선거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저게 똑같은 인형이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근데 양경 그래도 기자 되나? 저러면은 저거 선거 개입이고 선거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아닌가? 이게 뭐 이제 후보자 비방죄나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걸 뒤집어 쓰고 뭐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그 부분을 네. 조금 봐야 될 것 아, 같기는 예. 한데. 네. 근데 사실 뭐 저 사람들의 처벌이 지금 관심사가 아니라 네. 당선된 후보 그리고 네. 김준혁 의원이 과연 저 조항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저 네. 사람들과 모의를 해서 이수정 그렇죠. 낙선 운동을 벌렸냐? 그러니까요. 이런 네. 증거를 잡아야겠네요. 아니 그렇죠. 근데 네. 그거 따라서 선거운동은 등록된 선거운동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무나 누구 그냥 선거운동하면 저 선거법 위반일 거예요. 아니죠. 저기서는 김준혁을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저 이수정을 낙선시켜야 된다, 이수정을 반대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네. 적어도 선거법 대상은 아닌가 보죠? 아, 그게 사실 그거는 네.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저걸 네. 이제 뒤집어만 쓰고 있었는지 아니면 피켓팅만 했는지 네. 그 네. 부분은 아마 다시 좀 봐야 아, 되겠네요. 저건- 피켓팅하는 거는 저 대상이 아니에요? 소리 그러니까 지르는 선거법이 건 되게 좀 복잡해. 굉장히 이상해요. 막 그게 네. 굉장히 세밀하게 네. 조율이 돼 있어서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네. 이게 뭐 야외에서 스피커 쓰는 것도 안 맞아, 되고 막 맞아. 그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야외 네, 스피커 네. 쓴 것 때문에 여러 사람 지금 네. 선거법 그러니까요. 조사받고 있대요. 네. 그런데 스피커 썼다고 조사받고 하면서 저렇게 피켓을 들고 이수정 반대 이런 식의 피켓을 들고 막 인형이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러면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이제 그거를 피켓팅을 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조금 보기는 봐야 저기 될거 보니까 아니에요. 저기 낙선이라고 써있어요. 저 네. 화면 좀 저 때부터 저 사람 촛불행동 맞네. 대통령 파면이라고 돼 있죠 옆에. 네. 한번 키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왼쪽 사진. 그러니까 김준혁 당선 선거 운동을 하지는 않았네요. 네. 그죠? 이수정 낙선 운동을 한 거지. 이수정 낙선 운동을 이수정은 안 된다라는 거가 대통령을 파면해라 그 얘기 그거를 했네요. 네. 지금 지금 상어 이게- 그림에도 윤석열 대통령 사진 같은데. 근데 이제 막 다 낙선 운동이라고 해서 예. 이게 유죄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실제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헌재에서 2022년에 예. 네. 이제 그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조항들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도 나고 했기 때문에 야. 그런데- 지금은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요, 예. 그게 시민 운동이나 혹은 개인이 저 사람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부도덕해서 안 된다라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랑 저 사람의 행위가 커다란 어떤 집단에 의해서 조정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다. 그것도 상대방 후보에 의해서. 이렇다면 이거는 선거법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 후보라는 거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김준혁 의원이 가담을 했다 후보 네. 시절에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저기 기자회견장 네. 그거 보면은 그때는 모르겠고 어쨌든 촛불행동 사람들하고 네. 촛불행동 공동 대표인 네. 권오혁 옆에 네. 있는 거 보면 두 사람 간이 완전 가까운 사이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촛불행동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네. 자기들이 기자회견 국회에서 열고 싶을 때 열 수 있게 해주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말 자기들 말 잘 들을 국회의원 한 명 정도 네. 국회에 넣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해줄게. 우리가 달라붙으면 너 국회의원 시킬 수 있어. 우리가 수원이야. 그럼 세지. 어떻게 본다면 저 사람들 제 생각입니다만 저 정도 조직력이면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원 쪽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죄송한데요. 가능하잖아요. 네, 저게 저런 탈쓰고 하는 게 수원에서만 본 게 아니라 예. 제가 지난 그 무렵에 어디 지방을 내려갔었는데 네. 제가 익산인지 어디 그 근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제가 저런 인형 탈들을 많이 봤다니까요. 저기 전국적 조직이라고 촛불행동 저는 전국 보이는데요. 조직입니다. 촛불행동 네. 수원도 있고 촛불행동 부산도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연일 이제 주말 집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수원이 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 아까 윤미향 있었지 않습니까? 네. 윤미향 씨 남편이 누굽니까? 예, 김삼성. 김삼석이잖아요. 예. 김삼석이 누굽니까? 남매 간첩단 이게- 사건의 김삼석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네. 지금 헌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완전히 틀을 바꿔놓은 게 2022년도에 네. 위헌 결정이 난 게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거를 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이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위헌을 한 거예요. 야. 네. 아. 그래서 안진걸 씨 아시죠?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조항이 위헌이 나면서 다 재심을 냈어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그러면은- 같아요. 그런 네. 사람들 운동권들 그 다 네. 무죄 선거개입 문제 만들어 주려고 그런 조항이 생겼다라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지금 네. 대놓고 저걸 해도 되는 그러네요. 거네요. 그렇다면 더 의심이 가네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완전히 있어요. 의심이 가니까 판 네. 깔아준 거네요. 그러니까. 야, 문재인 전 대통령 진짜 대단하네요. 문재인 재임 기간에 꼼꼼히 저런 것들 다 만들어 놨네요. 문재인의 사법부
사법부가 또 만들어 놓은 문재인 거죠. 사법부가. 예. 저게 지금 딱 정확하게 딱 그 조항에 걸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에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네. 그게 위헌이 난 거니까. 저게 위헌이 딱 났습니다. 저 아. 조항에 포섭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향 낙선 운동도 영향을 그렇죠. 끼치니까. 낙선운동이 그래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대놓고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특정인들을 겨냥해하고 가서 시위하고 뭐 그래도 지금 그거 정치의 자유, 결사의 뭐 자유를 때문에 괜찮은 거죠? 데시벨만 잘 안 넘고, 네. 예,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 금지 장소 뭐 이런 거 잘 네. 지키시면은 아마 네. 그 행동 자체는 막을 수 없을 아이고야.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그러기에는 정말 이 조직력이 방금 그럼요. 촛불행동 수원에서도 받고 네. 익산에서도 받고 했지만 네. 저게 촛불행동이면서 저 또 경기 쪽에 경기 동부연합이 셌잖아요. 네, 네. 그게 점점 확대가 됐고 네.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런 네. 조직들 전국에서 저게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인적으로 겹칩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은 더민주 맞습니다. 전국혁신회의 있으면서 촛불행동도 하고 맞습니다. 있고 이렇게 겹칩니다. 네. 야, 저는 바통을 김준혁 의원이 윤미향 씨한테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기 수원 쪽에서 윤미향 씨와 윤미향 씨 남편 그 형제간 그 남매 간접단 사건했던 김상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수원, 오산, 화성 촛불 행동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저는 행사들 맞습니다. 열었거든요. 국회의원이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네, 네.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하자는 대로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조직력이나 기획력이 비유가 안 되는 게 그렇죠. 계속 시위가 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항의 허점도 너무 잘 알고 네. 기소가 그렇죠. 되더라도 이거 위헌 심판 청구하고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틀을 바꾸는 거예요. 아. 지금 봤어요. 대통령 저 파면이라고 때부터. 왼쪽에 예, 써 있네요. 대통령 파면. 대파 그림 그려놓고. 예, 대파 넣고 대통령 네. 파면 이수정 네. 낙선. 그리고 그다음에 저 옆에는 얼굴에 윤석열 대통령이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얼굴. 일관성을 가지고서 해오고 있고 이거 네. 해도 우리는 그렇죠. 헌재에서 저- 의원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걸릴 거 하는 없어 거야, 하고 아마. 네. 김준혁은 저 사람들 믿고 그냥 간 거네요. 이거는 그 너무 우리가 막 이거를 이거 어떻게 처벌하지 그렇게 힘 뺄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였네요. 네. 저 사람들은 지금 따지자면은 저는 약간 이제 그걸 느끼는데 이게 법도 그럼 쟤들 편이야. 차라리 네? 법도 쟤들 편이고 네. 쟤들이 조직도 갖고 있어. 아니 저기 아까 그 투표하셨잖아요. 그 저 국회 홈페이지 가가지고 국회 청원으로 네. 이거 정말 이 이상한 탄핵에 대해서 무고죄로 처벌하거나 아니면은 네.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을 하거나 이런 거 청원을 넣으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지금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청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탄핵 부결 시 무고죄 적용이 49%로 제일 많네요. 네, 저도 1번 찍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몇 번 찍으셨어요? 저 1번. 제가 1번 추천했잖아요. 제가 꼭 빗나갑니다. 네, 몇 번 찍으셨나요? 저 4번. 4번. 재판 처리 기한을 법에다 명시를 네. 해라. 네. 네. 저 이게 제일 답답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10% 답답 성격이 이제 이거에 진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답답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요거 찍어주셨고 네. 탄핵 부결 시 구상권을 청구해라. 즉 비용 들어간 거 네가 물어내 해라. 11%.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았던 거는 국회 체포동의안을 좀 폐지해 주세요. 이거 국회의원들은 무슨 뭐 금태 둘렀습니까? 왜 국회의원만 체포동의안 이거를 굳이 거쳐야 됩니까? 범죄자는 그냥 바로 잡아 넣어야지 하는 분들이 29%였습니다.